지금까지 뉴스타파는 5번에 걸쳐 4대강 사업의 여러 가지 측면을 살펴봤는데요. 역시 가장 중요한 것은 4대강 사업이 우리 강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 보로 강을 막아서 흐름을 정체시킴으로써 4대강은 더 이상 강이 아니라 호수처럼 되어버렸습니다. 4대강 사업 후 강 흐름이 얼마나 느려졌는지, 그것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신동현 PD가 취재했습니다. 한강, 낙동강, 영산강과 더불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강 금강. 겉으로 보기에는 평화롭기만 한 이 금강도 4대강 사업 이후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물고기가 상당히 떼죽음 당한 적이 있어요. 작년 이맘때입니다. 10월 14일부터 29일까지 한 15일 정도, 한 보름 정도가 지속적으로 매일 아침마다 물고기가 떠오르는 현상을 저희가 목도해야 됐던 상황이 있었습니다. 당시 죽은 물고기는 시민단체 추산 30만 마리였습니다. 그때 말씀하기는 어류학자나 이런 분들은 이거는 금강의 물고기가 전부 폐사했다라고 봐도 될 정도의 규모다, 굉장히 많은 규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물반 고기반이 아니라 고기가 한 80 정도 되고 물이 한 20 정도 되는 정도로 굉장히 많은 물고기가 죽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물고기가 집단으로 폐사한 원인은 무엇일까? 충남도와 시민단체는 사건 발생 후 민간합동조사단을 구성해 집단 폐사 원인을 조사했습니다. 작년 10월달 날짜인데 14일서부터 용존산소가 훅 떨어지는 게 보이죠. 그러니까 여기가 우리 집단 폐사가 일어난 시기거든요. 네. 그래서 물고기가 폐사하는 시점과 용존산소가 급격하게 떨어지는 시점이 일치한 거죠. 물고기의 사체가 강에 띠를 이룬 금강. 민간합동조사단은 그 원인을 4대강 사업이라고 결론지었습니다. 최종적으로 내린 결론은 4대강 사업, 금강 사업에 의해서 대규모 수심이 깊어지고 여울이 없어지고 그 다음에 백제보 때문에 흐름이 정체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산소가 녹아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줄어들고 유기물이 퇴적이 돼서 유기물 분해 과정에서 생기는 용존산소의 소모 때문에 용존산소의 양이 전반적으로 줄어들었을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거죠. 4대강 사업 후 많은 물을 가둔 금강의 현재 모습. 하지만 금강의 예전 모습은 달랐습니다. 평균 수심이 60cm밖에 안 됐습니다. 공주에 계시는 분들은 대부분 백사장을 기억하고 계시고요. 아름다운 백사장, 고운 모래들을 기억하시는데 실제 보시면 알겠지만 그 고운 모래사장이나 이런 거는 지금 다 사라졌고요. 하천 중간중간에 있는 커다란 섬들이 있습니다. 이 생태보고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한강의 밤섬같이 많은 생물들이 살 수 있는 공간들이 전체적으로 다 사라졌습니다. 낙동강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금강의 물고기가 집단 폐사한 지난해 10월, 낙동강 구미 구간에서도 물고기 수천 마리가 떼죽음을 당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낙동강 역시 4대강 사업 후 유속이 느려져 산소가 부족하게 된 것이 주된 원인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4대강 사업이 끝난 뒤 강의 유속은 실제로 얼마나 느려졌을까? 뉴스타파 취재진은 대한하천학회와 함께 낙동강의 유속을 실제로 측정해 보기로 했습니다. 기존의 컴퓨터 시뮬레이션과는 다른 방식입니다. 감사원에서 발표하는 것은 실제 유속을 측정한 게 아니고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 가지고 유속을 측정한 거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은 실제 이와 같은 부표에다가 GPS 장치를 장착해서 어느 정도 흐르는지 실제 관측을 하는 거기 때문에 기존의 어떤 것보다는 훨씬 더 정밀한 자료를 이번에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바람에 떠내려가지 않고 실제 유속 흐름에 맞추기 위해 부표 아래 13kg 추를 달았습니다. 이 안에 GPS 장치가 장착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무선 송신을 통해서 우리가 스마트폰이라든지 컴퓨터를 우리가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물속으로 들어가거든요. 네.
13kg쯤 되는 이와 같이 무거운 것을 물속에 들어가면은 바람이 불더라도 실제 유속이 없으면 움직이지 않습니다. 취재진은 낙동강 합천부 아래쪽으로 7.5km 떨어진 적포교에서 모두 5개의 부표를 띄웠습니다. 나흘이 지났으나 부표는 34.5km 떨어진 함안부에도 도착하지 못했습니다. 정확하게 3일 19시간, 즉 91시간 동안 움직인 거리는 30km, 하루 24시간 동안 8km, 1시간에 겨우 330m 정도를 움직인 꼴입니다. 측정 구간의 유속은 초당 9cm. 4대강 사업을 시작하기 전 대한하천학회가 같은 구간에서 측정한 시뮬레이션 결과는 조속 약 70cm였습니다. 유속이 8배가량 느려진 겁니다. 유속이 5 내지 많게는 10cm 그 정도 유속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물의 흐름이 있다라고 판단을 할 수도 있겠지만은 실제적으로 댐이라든지 또는 호수에서도 댐 같은 경우에도 보면 물의 흐름이 유속이 있거든요. 유속이 작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함안 합천부에 있는 물 덩어리는 강물의 개념이 아니고 호수에 갇혀져 있는 물로 해석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4대강 살리기 사업 후 강의 호소화, 즉 강이 호수처럼 변하는 현상은 물고기의 떼죽음만 유발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강물 속의 생태계가 뒤바뀌는 현상도 발견됐습니다. 이게 이제 그 블루길입니다. 뭐 강 하류나 정수역에서 주로 사는데 주변이 없어지다 보니까 주로 이제 정수정 어종, 그러니까 물이 이렇게 이제 흐르는 물이 아니라 주로 이제 고여 있고 깊은 물에 사는 애들이 주로 잡힙니다. 서식 환경에서는 제가 단순화된 거죠. 그러니까 단순화된 서식 환경에서는 다양한 어종들이 갖다 살지를 못하죠. 그래서 4대강 사업 때문에 이 어종의 변화가 분명히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4대강 사업 후 생긴 거대한 물덩어리는 무태에 있던 생물도 죽였습니다. 물가에 있는 버드나무 군락이 썩어서 죽어 있습니다. 대구환경운동연합은 이렇게 고사한 버드나무가 낙동강 전체에 수십만 그루에 이른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강의 흐름은 정체됐고 물고기와 나무는 죽어가고 있습니다. 강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있는 걸까요? 오랜 기간 전국을 돌며 강을 관찰한 최병성 목사는 강원도 영월에서 파괴된 강이 되살아난 것을 목격했다고 합니다. 전제 조건은 강이 흘러야 한다는 겁니다. 영월 서강에 다녀왔는데 서강변에 가니까 다른 한 곳에 거기도 10년 전에 다 준설했던 곳이에요. 아름답던 강을 준설하니까 아니 강이 엉망이 됐잖아요. 아무것도 없던 강인데 그냥 자갈밖에 없던 그냥 황폐했던 곳인데 정말 울창한 버드나무가 쫙 자라 있는 거예요. 단 10년 만에 강이 흐르면서 스스로 치유하고 강 다음을 만들었다는 거죠. 희망이 있습니다. 이명박 씨가 파괴했지만 강을 흐르게만 해주면 4대강은 스스로 치유하며 살아난다. 수조원을 들여 만든 보지만 존폐 여부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분석을 해서 이 보의 존폐 여부를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공학적, 환경적, 경제적, 그다음에 사회적 평가를 해서 과연 우리 사회가 어느 안을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깊이 고민을 해야 될 시점이 지금 이제는 됐다고 봅니다. 22조의 혈세로 벌인 그들만의 돈잔치가 4대강에 남긴 것은 깊은 상처입니다. 그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갔고 그 대가는 강에서 살아가는 생물들이 치르고 있습니다. 많은 물이 아니라 다양한 환경이다. 그래서 우리가 4대강 사업을 다시 4대강을 옛날처럼 다양한 환경으로 회복시켜주는 일이 우리의 주어진 사명이다 라고 하는 거죠.
뉴스타파 신동윤입니다.